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리 인상만큼 중요한 이슈죠. 베이비붐 세대 은퇴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땡땡땡이 붕괴하게 될 텐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부동산,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재테크,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은 자극적인 편으로 붕괴라고 했는데,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부동산, 재테크,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번 주제입니다. 패러다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부동산이 곧 재테크였다면은 부동산은 재테크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재테크를 말한다면 곧 부동산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동산은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지 절대로 재테크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부동산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점을 알려주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자료는 2015년 자료이지만 50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거나 크게 줄지 않았다고 판단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은퇴한다고 하면 지금 이 안에 있는 1세대 분들이죠. 2020년에서 한 2025년 사이에 50세, 최소 50세가 이제 60세 돼서 은퇴한다고 치면은 2025년 전까지는 은퇴를 하거나 은퇴가 거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구성 비율입니다.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높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현금이죠.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면은 최소 자산 비중의 40%는 돼야 되는데요. 현재 앞에서 보셨다시피 예금 자산, 현금성 자산이 한 12.5%로 30% 정도는 더 늘려야 됩니다. 이 바로 늘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부동산을 한 요정도, 여기서 30%라고 할게요. 30%를 현금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의미는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이고, 나가게 된다면은 그 돈을 들고 이제 어느 시장으로 갈 것이냐, 그 가는 곳에 돈이 몰리게 되고 그쪽 시장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좀 일어날 텐데요. 그것은 바로 말했듯이 현금성 자산, 좀 더 현금화하기 쉬운 주식, 주식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비슷한 채권, 다른 금융자산, 연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변화에 따른 재테크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화하게 된다면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변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나 미국은 부동산의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낮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점점 일본과 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정부 의지에 따라 달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시행 부동산 관련 제도 입법 모두 다 규제죠. 규제가 매우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강력히 앞으로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은 개혁을 통해서 더 좋게 하겠다 메시지가 요새만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규제를 하고 금융은 개혁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이 자산을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유도를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냐, 부동산 좋지 않냐, 부동산이 상승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부동산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너무 후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정확한 표현으로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따르면은 2016년까지 80위권을 유지했다고 해요. 이게 우간다나 가나 뒤에, 우리나라 금융이 우간다나 가나보다 못한다는 수준으로 이 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금융이 많이 뒤처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 자산에 사람들이 투자하길 꺼려한다 라는 거를 조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지수가 많이 개혁을 하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부동산 자산에서 점점 금융자산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인구의 변화와 정부의 의지로 부동산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옮겨가는 이제 패러다임을 곧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같이 열심히 여러분들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나는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 말씀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